만약에 법을 지켜야 할 변호사가 오히려 그 법의 이름으로 공격을 받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, 그리고 이 문제가 법치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근간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시작부터 정말 강력한 경고가 나옵니다. 이게 바로 작년에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낸 성명인데요. 이 한 문장 안에 지금 이란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대로 담겨 있죠. 그러니까 인권을 변호하는 그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죠. 그래야 이 문제의 무게가 더 와닿을 테니까요. 지금 보시는 이분은 모하마드 나자피 변호사입니다. 2018년부터, 그러니까 벌써 몇 년째, 단지 자신의 직업적 소명을 다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. 네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모하마드 나자피 변호사의 사례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이건 이란이라는 국가 전체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탄 같은 거죠. 자,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. 66. 이게 뭐냐면요. 2022년 9월에 시작된 여성, 생명, 자유 시위 다들 기억하시죠? 그 시위 이후에 체포된 변호사의 숫자입니다. 단 하나의 시위 때문에 이렇게나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표적이 됐다는 거. 이 탄압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. 61이라는 숫자 뒤에는요. 이렇게 각자의 이름과 사연을 가진 개인들이 있습니다. 아미르 살라리 다부디 변호사는 무려 10년형을 받았고요. 다른 분들도 보세요. 몇 년씩 징역을 사는 건 물론이고 변호사 자격까지 정지당합니다. 이건 뭐 사실상 직업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죠. 자, 그럼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. 이게 어떻게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조직적인 탄압으로 이어지는지, 그리고 어떻게 법이 사람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변호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버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상황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바로 올해 마슈아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변호사 16명이 SNS에 사회비판적인 글을 좀 올렸다고 국가 선전행위라는 혐의로 기소됐어요.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처음에는 수사판사가 이건 기소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기각을 했거든요. 그런데 검찰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상급 법원인 혁명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기어코 기소를 강행했다는 겁니다. 사법 시스템 자체가 탄압의 도구가 된 거죠. 국가는 변호사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정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. 변호사 자격을 빼앗아서 아예 밥줄을 끊어버리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협박해요. 그걸로도 안 되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결국에는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는 불공정한 재판으로 모든 걸 짓밟아버리는 거죠. 그래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. 이 모든 탄압이 다른 변호사들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거예요. 너 저 사람 변호하려고 하지 마. 나서는 순간 다음은 네 차례야. 이런 식의 위축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. 이렇게 법조계 전체가 얼어붙어 버리면 결국 일반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줄 방패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란이 벌이는 이런 행동들이 자기들이 국제사회에 우리 이거 꼭 지킬게요 하고 약속했던 국제법을 얼마나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. 약속과 현실 사이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이란은 1975년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, 줄여서 ICCPR이라는 걸 비준했습니다. 이건 뭐냐면요. 국제사회에 약속을 한 거예요. 우리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,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,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반드시 보장하겠습니다 하고요. 법적인 의무가 생긴 거죠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그 간극이 얼마나 큰지 그냥 한눈에 보입니다. 왼쪽은 유엔의 원칙, 즉 이란이 하겠다고 한 약속이고요. 오른쪽은 지금 이란의 현실입니다. 유엔 원칙 23조는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하죠. 현실은 SNS에 글 썼다고 국가 선전 혐의로 잡아갑니다. 16조는 위협 없이 일하게 해주라고 하죠. 현실은 인권사건 변호했다는 이유로 온갖 보복을 다 당하고 있죠. 이건 뭐 약속과 현실이 완전히 정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명백하게 약속을 어기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? 네 번째 섹션에서는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내고 있는 공동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전 세계 법조단체와 인권기구들이 이란 정부의 5가지 핵심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요. 첫째, 변호사들 좀 위협하지 말고 자유롭게 일하게 해줘라. 둘째, 정당하게 일하는 변호사들 잡아 가두거나 처벌하지 마라. 셋째, 그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해라. 넷째, 지금 억울하게 갇혀있는 변호사들 당장 풀어줘라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재판은 제발 좀 공정하게 해라. 이겁니다. 그리고 이런 요구가 단지 이란 정부한테만 향하는 게 아닙니다. 유엔 기구들에는 계속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해달라고 요청하고요. 전 세계 변호사 단체들과 시민사회에는 이란의 동료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. 이건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연대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는 뜻이죠. 오늘 이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. 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변호사들이 공격을 받을 때 과연 우리들의 권리는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? 이란의 변호사 탄압은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법의 방패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결국 그 누구의 권리도 안전할 수 없다는 아주 보편적인 진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